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경래 기자의 최강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네, 국회에서 지금 뭐 공수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시끄러워가지고 또 선거 국면이잖아요. 잘 보이지는 않는데 지금 예산안 심사가 연말이잖아요. 한참 진행 중입니다. 뭐 마무리 막바지 단계라고 보도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 와중에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특히 초선이시죠. 이 세계은행 출신 경제 전문가이기도 하고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보기에는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인지 좀 직접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의원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국회 상임위 산자위에 소속돼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제가 기사를 읽어보니까 뭐 조정훈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심한 일이 벌어졌다.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니까 청취자들이 알기 쉽게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예산이라는 게 558조나 되는 큰 금액을 심사하는 과정이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세 단계로 예. 이제 상임위에서 심사, 예. 소위 예산결산위원회 심사, 그리고 본회의에서 이제 표결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임위에서 심사하는 과정에 예. 소위원회 12명의 의원이 만장일치로 된 예산이 여야 간사의 합의라는 그런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예. 약 600억에서 700억이나 되는 돈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거는 민주적이지 않고 국회의 원칙과 절차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예. 매우 강하게 항의를 했고요. 예. 또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국회를 혼내달라고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회를 엄중히 문책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제 각 상임위별로 이제 예산을 심의하는 거잖아요. 심사를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위라고 이제 전체 모여갖고 논의하는 것보다는 좀 작은 소위원회에서 먼저 논의를 한 다음에 거기서 합의를 한 것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키는 거잖아요. 절차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맞습니다. 예, 네. 거기서 소위에서 다 합의를 했는데 간사들이 따로 또 합의를 했다? 이거는 왜 그렇게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그러서는 안 되고요. 예. 제가 이야기로는 소위에서 합의된 내용을 여야 간사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변경한 것은 예. 이번이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12명의 의원, 저를 포함해서 민주당 의원 6, 국민의힘 의원 5, 예. 저 12명이 거의 24시간 동안 네. 꼼꼼히 본 예산 검토를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는 한 장의 수정안이냐 떡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양당 간사, 소위에 들어있지도 않은 간사 두 분이 합의했다고 이해해달라고 국회는 원래 간사 합의로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얘기만 나왔는데요. 원래 그런 곳이란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원래 그런 곳이다라는 말을 저는 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위에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6명, 5명, 11명이나 있고. 근데 그 11명은 간사들이 따로 합의한 거를 그냥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넘어가는 건가요, 이게? 몇몇 분들은 이게 뭐냐, 왜 이런 갑자기 예산을 변경했냐라고 항의성 발언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소위 위원장이셨던 김종호 의원님은 매우 강력한 유감이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표를 던진 상임위에서 반대표를 던진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항의는 했는데 반대는 또 안 하는 거예요, 또? 네. 간사들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거군요. 네. 근데 간사들도 상임위가 30명인데 네. 저는 n분의 1 이상의 무게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죠. 모든 의원이 한 표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예. 그 원칙이 무너졌고 또 이래서 양당 간사가 변경한 내용들도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600, 700억이나 되는 예산을 두 분이 서로 앉아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이거 주고 이거 받고 할 수 있었는지 그야말로 밀실의 전형이었다라고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고 저는 기록을 위해서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절차적으로는 그 지금 문제점이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아까 한 6, 70억 원이 변경이 됐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700억이요. 6, 700억이 변경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 어떤 뭐 문제점들이 좀 보입니까? 어떠세요? 저는 제가 아주 꼼꼼히 봤는데 한 장밖에 없었습니다. 변경 내용이. 예. 뭐 특정 예산 600억 삭감 뭐 이렇게 끝났는데요. 예. 저는 매우 필요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고 예. 또 여야가 합의로 감액한 예산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허. 어떤 곳은 매우 많이 금액이 증액되고 어떤 곳은 매우 전액이 삭감돼 버리는 예. 저희들이 12명이 예. 매우 열심히 준비한 내용들을 다 뒤집는 예. 결과가 나왔는데요. 저는 그 상임위에서도 요청했습니다. 이 설명을 좀 해봐라. 아, 그렇죠. 예. 네, 어떤 근거로 이건데 그냥 이해해달라. 양당 간사가 합의한 내용이다. 저는 그냥 마치 세월호에서 그냥 참아라, 기다려라라는 느낌. 이제 관행이니까 더 이상 문제 일으키지 말아달라라는 건데요. 저는 우리 사회가 관행이 쌓여와서 적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은 하루빨리 고쳐야 되는 것이고요. 예. 더 이상 2020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좀 알기 쉽게요. 그 지금 삭감 소위에서 결정된 안을 밀실에서 만약에 삭감을 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삭감이 됐는지 꼭 필요한 부분이 예컨대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가장 많이 삭감된 거는 네. 가정용 그 스마트 전력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예. 각 가정에 들어가는 전기의 용량을 스마트 기계로 측정해서 네. 가장 효율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공개를 수급할 수 있는 그 기계 장치거든요. 예.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전력 산업의 그 선진화를 위해서 네. 또 우리 기업들이 세계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근데 이 기계 장치가 상당히 비싸서 예. 가정에게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지 않으면 예. 가정 스스로 이걸 사서 설치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근데 이게 1,600억 정도가 정부 예산이었는데 예. 610억을 깎아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예. 이 사업 자체가 뭐가 문제인지 예. 저는 설명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근데 이걸 또 어떻게 이거는 어떻게 한국형 뉴딜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린 뉴딜 측면에서. 예. 근데 이런 걸 다 이렇게 깎아버리고 또 나중에 연말이 되면 한국 전력산업 아직 후진이다라고 이렇게 또 비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거와 함께 이제 중기벤처부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특히 소상공인들의 제품을 해외 홍보하기 위한 예산들은 또 딱 깎아버리고, 그래서 우리 상품들이 해외에서 브랜드가 너무 인지도가 없다라고 또 비난하고. 네.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내 돈이라면 이렇게 썼을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를 깎았다는 건데요. 네. 그 이유는 그래도 대략적으로라도 얘기는 하지 않아요? 이게 뭐가 문제다. 뭐 예산 사업이 뭔가 너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라든가 뭐든지 설명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설명은 소위에 있었는데요. 예. 제가 비판하는 그 상임위 전체에서 양당 간서로 합의였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원래 양당 간사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렇게 변경을 해서 유감이다. 네. 예. 이해 부탁한다. 계속 잘못한 거는 그 두 분들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유감이다라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감이라고 하면서 통과시켜 달라. 설명은 그렇죠. 제대로 안 하고. 네. 조정훈 의원님이 지금 초선이시잖아요. 네. 혹시 국회 관행에 너무 이제 낯설어서 그런 걸 느끼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초선이기 때문에 국회 관행이 낯선 걸 아주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게 관행이라면 저는 절대로 익숙해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록 초선이지만 저는 15년 동안 세계은행에서 정부 예산과 재정을 담당해왔고 자문해왔던 사람으로서 제가 특정 나라의 정책을 자문할 때 국회에서 이런 예산이 있으면 저는 당장 세계은행 프로그램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원칙인 투명성과 책임성이 무너진 상태에서
저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해마다 이제 뉴스가 나오는 건데 예산 심사할 때마다요. 네. 그 여야가 주고받기, 그리고 뭐 쪽지 예산,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잖아요. 밀실 예산, 뭐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조정훈 의원님이 보시기에 우리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 이 과정에서 고쳐야 될 부분들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두 가지가 아쉽습니다. 예. 첫 번째는 예산이 결과를 논하지 않고 그냥 돈만 논합니다. 특정 부처는 예산이 30%나 늘었거든요. 작년 대비. 예. 그러면 30%에 해당하는 결과물이 또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과도. 네. 그럼 도대체 어떤 결과를 이 558조를 통해서 갖고 올지 예. 저는 홍남기 부총리에게 묻고 싶습니다. 558조로 우리 예산이 달성하고 싶은 결과물 10대 결과물 아십니까? 예.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이 결과 중심의 예산 검토가 돼야 되는데 네. 자꾸 돈을 쓰겠다, 여기 쓰겠다 라는 집행률 중심의 예산이다. 두 번째는 예.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예산을 따르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록과 결과가 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558조 예산이 이렇게 저렇게 수정 증액 감액되고 있는데 예. 누가 요청해서 어떤 지역에 어떤 예산이 증액되었는지는 왜냐하면 특정 지역의 예산이 가더라도 이것은 온 예. 국민이 낸 세금으로 보내는 예산이거든요. 예. 모든 국민이 알아야 되고 예. 또 시민단체 같은 분들이 감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소소위라는 이름으로 예. 기록도 없는 회의에서 서로 주고받은 것으로 이제 그냥 쉽게 여기서 퉁친다. 이럴 수 없죠. 작은 기업도 이럴 수 없고 정말 학교에서도 이럴 수 없고 소위 절차와 규정이 중요한 민주주의 제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국회에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그거에 대한 폐해, 제가 이럴 수 없다라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정말 제 SNS에 정말 많은 분들이 울분을 토하셨습니다. 국회 못 믿지만 돈 관리는 진짜 못 믿겠다. 그러니까 내 돈이라면 이렇게 쓰겠느냐. 지금 말씀하신 건 아까 소위 같은 경우는 기록이 있죠, 그죠? 네, 있습니다. 근데 간사들끼리 얘기하는 거는 전혀 기록에 남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예산결산 심사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소위원회, 또 소소위라는 게 있습니다. 예. 실은 원래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예, 소소위는 법에 안 나오는 거죠, 그죠? 예.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소위 쪽지 예산이 마구 주고받아지죠. 예. 여기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자조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저는 옳지 않은 관행은 하루빨리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예. 초선과 저 같은 초선 의원들이 관행을 몰라서 하는 거지만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눈으로 국민적 시각으로 봐서 옳지 않은 것들은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슷한 맥락인데 한국판 뉴딜 예산이 21조잖아요. 내년에.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훈 의원께서 허무한 돈잔치가 될까 두렵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건 구체적으로는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예, 자꾸 여기저기서 이런 얘기가 들어옵니다. 사업 제약서 한두 장 잘 쓰면 지금 국가로부터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너무 많아가지고 쉽게 소위 따먹을 수 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이 제가 한 번 듣는 게 아니고 두 번 듣는 게 아니고 자꾸 들립니다. 저는 뉴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환의 시대에 전환의 정책이 필요하지요. 근데 핵심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930년대에는 돈이 없어서 돈을 찍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었는데요. 지금은 시장의 유동성, 동동 떠도는 돈이 3,000조나 됩니다. 21조 잘 써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이 3,000조를 정말 전환하기 위한 사업으로 또는 경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마중물로 쓸 수 있느냐 21조를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저는 자꾸 이 돈을 크게 해야 된다. 21조를 모자란다. 30조 필요하다. 이렇게 돈을 많이 쓰면 새로운 전환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핵심을 잘못 짚었다. 뉴딜의 핵심은 돈의 규모가 아니라 사회적 계약이다. 지금 어떻게 인간과 자연이 새롭게 공존할 수 있는지 지속 가능성 문제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인간과 로봇가 공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대기업 정규직과
그 플랫폼 노동자, 특고 노동자가 공존할 수 있을까 이런 알겠습니다. 사회적 재계약이 필요한 시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좀 들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결과가 아니라 돈 액수만 가지고 지금 정하는 그런 관행들 이거 없애야 된다. 이게 진짜 기업체에서는 그렇게 안 쓰거든요, 돈을. 그죠? 어떤 결과가 있어야지 돈을 주죠. 네. 예. 회사 망하죠, 그렇게 쓰면.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었습니다. 1부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서는 공수처 얘기, 야당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 8시에 뵙겠습니다.